유엔 총회가 열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 중인 뉴욕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국민의 다수가 건강보험 개혁안 폐지를 주장하는 공화당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괄 이민개혁안이 하원에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5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계좌의 연방 국세청 보고가 내년 7월부터 의무화됩니다. SAT가 현재 교과 과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68차 유엔 총회가 지난 17일에 개막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유엔 총회는 193개 유엔 회원국 모두가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인 만큼 뉴욕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각국 수석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립세션에 참석했으며 내일 오전에는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유엔 총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시리아 사태를 중심으로 군축과 비확산 문제 등 174개 의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뉴욕 방문과 각국 수석 등 귀빈들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총회 기간 동안 교통이 통제되는 곳이 많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에는 42스트리트 퍼스트 애비뉴와 피프스 애비뉴 사이, 57스트리트 세컨 애비뉴부터 피프스 애비뉴 사이, 그리고 세컨 애비뉴 41스트리트부터 57스트리트는 한 개 차선이 긴급 호송 차량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44, 45, 46 퍼스트 애비뉴와 세컨 애비뉴 사이는 총회가 열리는 시간 동안 승용차의 통행은 가능하지만 트럭 등 큰 화물 차량은 우회해야 합니다. 한편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도 오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는 27일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협력 구상 등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과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문제도 함께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미국민의 다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 폐지를 주장하는 공화당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CNBC 방송은 오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 케어 시행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공화당의 전략에 무려 응답자의 59%가 반대 견해를 밝힌 반면 찬성은 19%에 그쳤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일반 공화당 지지자들조차도 반대 48%대 찬성 36%로 반대의 목소리가 찬성의 목소리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극우 보수주의인 공화당 내 티파티 지지자들은 과반수가 넘는 54%가 정부 폐쇄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오바마 케어를 폐지해야 한다는 항목에 지지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에서 19일 전국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주 오바마 케어와 관련한 예산을 모두 삭제한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잠정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이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됐었습니다. 올해 회계 연도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잠정 예산안이라도 통과시키지 못하면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대부분의 연방 정부 기관은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상하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하원의 발목이 잡힌 포괄 이민개혁안이 마침내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민개혁 7인방 소속의 두 의원이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국경경비 강화나 불법 이민 단속 등이 제대로 시행될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행해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없다. 이민자들은 트집 잡기에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텍사스주 출신 공화당 의원 존 카터와 샘 존스는 지난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하원 이민개혁 7인방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을 집행할 것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포괄적 접근을 할 수 없다고 탈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 일부 조항 시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보고 이민개혁 법안에 포함될 국경경비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 등이 제대로 시행될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 8인방으로 출발한 초당적 하원 이민개혁 그룹은 지난 5월 7인방이 되었고 다시 5인방으로 줄게 됐습니다. 이로써 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하원에서는 개별 이민 법안 처리를 통한 점진적 접근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한편 이민개혁파들은 10월을 포괄 이민개혁 연내 성사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10월을 넘기면 연내 법안 처리 기회를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고 빨라야 2015년으로 미뤄지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역외 탈세자를 근절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해외 금융기관에 5만 달러가 넘는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연방 국세청에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적지 않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이 내년 7월부터 발효됩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이 법은 미국 법인이나 미국인이 5만 달러 이상을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외국 금융회사는 이를 연방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물론 한국 등 외국 금융회사들의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탈세 추적을 위해 자신들이 돈을 들여가며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계좌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분위기를 상세히 전하며 미국인들의 해외 계좌 추적에 필요한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미국보다 세율이 낮아 부유층과 기업들의 조세 피난처로 인기가 높은 러시아와 중국, 파나마 등 일부 국가들이 이 법의 시행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미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의 금융기관이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 금액의 30%를 원천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거주 한인들 가운데 일부는 벌써부터 한국 금융회사에 묻어뒀던 자금들을 현금화시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상담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아예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인 SAT가 전면 개편됩니다. 문제를 푸는 기술이나 방법 등으로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도록 했는데요. 깊은 사고를 통한 문제, 특히 고교 교과 과정과 연계된 문항을 위주로 학교 공부에 충실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SAT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 데이비 콜먼 회장은 지난 20일 전국 입학 상담가 협회 연례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고교 교과 과정과 연계된 문제를 출제하고 실제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지난 2011년부터 SAT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해 왔습니다. 콜먼 회장은 공통 교과 과정을 반영하겠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대부분의 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과 과정을 구성하는 공통 교과 과정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는 독서나 깊은 사고가 아닌 전략적인 준비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장문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콜먼 회장은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곧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SAT와 경쟁 관계인 ACT는 현재 교과 과정이 최대한 반영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명문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려면 무려 $568를 내고 입학시험을 치러야 하는데요. 이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 열풍으로 입학시험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내년부터는 입학시험이 폐지됩니다. 대뉴욕지구 사립학교 입학협회는 유치원과 1학년 입학 지원 연령의 자녀를 둔 가정에 지나친 시험 준비 열풍으로 입학시험 시행이 무의미해졌다며 내년부터는 더 이상 입학시험을 심사 기준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각 회원 학교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한인도 상당수 재학하는 달튼스쿨, 리버데일 컨트리스쿨 등을 비롯해 뉴욕 일원의 130여 개 사립학교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시험 폐지는 권장사항일 뿐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학교에 따라서는 입학시험 응시를 고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입학시험 유지 입장을 밝힌 학교는 호레이스맨 스쿨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험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지 능력보다는 주의력과 끈기 등을 측정하는 데 비중을 늘린 새로운 평가 시험을 내년 2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는 시험 성적 대신 일종의 평가서로 대처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서민 아파트 마케도니아 플라자가 금연 건물로 지정됐습니다. 입주 신청자들은 계약서 금연 규정에 동의해야 하며 입주자가 상습적 금연 규정을 어기면 강제 퇴거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플라자의 건물주 AME 교회와 비영리단체 퀸즈 스모크 프리 파트너십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케도니아 플라자 건물의 흡연 금지를 밝혔습니다. 건물 내에서는 물론 건물 밖 20피트 이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금연을 위반할 경우에는 강제 퇴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다운타운 플로싱 지역 주민들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마케도니아 입주 주민들은 금연 규정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입주해야 합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마케도니아 플라자는 142가구 규모의 서민 아파트입니다. 퀸즈 스모크프리 파트너십에 따르면 현재 퀸즈에서 1,500곳, 뉴욕시 전체적으로 3,000곳의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실내 금연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란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5천여 명이 김 의원실을 통해 마케도니아 플라자 입주 신청을 했으며 전체적으로는 3만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일부 타운 정부들이 경찰 승진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진 자격에 대학 졸업장 등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누구든 각자의 지위에서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확신성이 사기 저하와 패배 의식을 느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정부의 지원을 조건으로 타운 정부들의 경찰 승진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경찰의 승진 기준은 실적 또는 경력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필기시험이나 대학 졸업장 등을 추가하려 하자 경찰 조합들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웨스트우드 타운의 경우 대학 졸업장을 승진 자격 조건에 포함시키려는 방안이 지난해 시의회에 상정됐으나 공방만 오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경찰관이 학사하기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경찰 조합의 우려 때문입니다. 포라무스 역시 올여름 필기시험을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안이 상정됐으나 수개월째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경찰 조합이 시험 출제 기관 선택과 출제 문제 주관에 관여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처럼 뉴저지 타운 정부들의 경찰 승진 기준 강화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